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 수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민석이가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한 거지, 그지? 단종이라는 단종. 그 비운의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만났잖아. 요새 뭐 영화도 거의 신드롬이 돼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때를 되새기고 오, 좋아. 안 보신 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종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랑이었어. 사랑 진짜 어느 때나 사랑이 정말.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임금의 그 사랑이 이 비극을 초래한 거지. 자, 우리는 보통 영화나 역사를 통해서 이 단종이라는 인물만 봤는데 못다 핀 그 꽃 한 송이에 집중을 했는데 조금 나와 보면 뭐가 보일까? 나무가 보여. 더 나오면 숲이 더 빠져. 그럼 뭐가 보여? 산맥이 보이겠지. 똑같아. 우리가 단종만 볼 게 아니라 왜 그가 그런 일을 당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하고 환경, 역사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렇지. 다들 준비됐니? 네. 예. We are ready. 떠나보자. 선생님,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수학 시간 같은데. 단종이 비극적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왜?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약했을까? 어렵기 때문에. 어렸지. 좋아. 네.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좋아. 좋아. 자, 단종이 단종이 어려서 지금 왕이 된 거 아니야? 네. 그럼 왜 어려서 왕이 됐지?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나? 그렇지. 아빠가 누구지? 문종이야. 네. 문종이 일찍 죽어서 이 일을 당한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종은 원래 건강했어요. 일단 얼굴이 김희철이야. 피부가 경운이야. 실록에 보면 이 왕의 비주얼을 기록 잘 안 해. 옥과 같은 피부에. 풍채도 좋고. 이 문종이라는 거는 돌아가셨을 때 붙이는 묘호야. 무덤의 이름. 공부를 잘했다는 거야. 문학. 그렇지. 문무가 겸비된 분인데 건강하신 분인데 왜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 문종이. 왜? 그 이유가 문종의 아버지 때문이라니까. 이 문종 아버지가 누구야? 세종. 세종이야. 해석해요. 이 세종이 왜 문종을 힘들게 했냐? 백성을 너무 사랑하신 거야. 워커홀릭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면 그 세종 때 국무총리가 누굴까? 황희야. 황희정승. 황희정승. 그 황희가 일생의 소원이 뭐냐면 정년퇴직하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못 그만두게 해가지고 황희 정년퇴직했을 때 나이가 87세야. 그 시절에? 좋은 것만 되셨나 보다. 세종대왕 돌아가실 그 무렵에서야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황희정승이야. 와, 이거 너무. 아니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들도 죽을 맛인데 하물며 차기 왕이 될 세자는 어땠겠냐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특히 세종이 훈민정음 만드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눈이 잘 안 보이고 하시니까 한 5년을 갖다가 여기는 문종한테 대리청정을 시켜요. 그래갖고 문종이 그 일을 다 하려다 저 치국이 알지. 그게 여기는 문종 아이디어거든. 업적 아버지한테 다 밀어주면서 일하면서 몸이 축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버지. 그러던 차에 아버지의 부인, 엄마가 돌아가세요. 소원왕후가. 그 옛날에는 장례를 얼마나 치러? 3년. 3년을 치러. 어떻게 3년? 떠나지 않는. 고기도 먹으면 안 돼. 3년 동안요? 3년 동안. 상복도 계속 입어야 돼. 그 입어야지. 그리고 몸이 가뜩이나 막 일 때문에 망가졌는데 몸이 거기서 축나.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 3년상 또 해. 6년이야. 6년? 야, 이 녀석. 그래서 간 거야, 몸이. 그래서 즉위하고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종이 일찍 돌아가신 건 세종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준 거지.
그리고 세종의 두 번째 실수가 있어. 그건 뭐냐면 이게 첫째 아들이 문종이거든 세종의.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수양. 수양대군이야. 진짜?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예술에 특화된 우리 뭐 상민이 같은 안평대군이야. 안평대군. 그리고 그 소원왕후 사이에서 아들만 8을 낳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6째가 있거든. 이 6째를 기억해야 돼. 영화에 나오는 금성대군. 이제 좀 있다가 굉장히 큰일을 하지. 이게 쭉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몰아줘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수양하고 안평한테도 같이 일을 줘버린 거야, 세종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수양한테 뭘 주냐면 토지를 맡겨요, 토지. 근데 조선시대 때 재정을 맡겼다니까? 굿잘하네. 야, 또 이것도 해봐. 뭐 할까요, 아버지? 군사. 이야, 힘이 뭐. 아, 이거 아니거든. 응? 그다음에 여기는 안평대군 같은 경우 이제 학술이랄지 예술 요런 쪽을 맡기다 보니까 누구랑 특히 친해지냐면 세종의 싱크탱크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놓는 집현전 학자들과 친해진 거야 이렇게. 에? 근데 이 세종대왕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니까 다 부처로 보인 거야. 아이고 내 새끼들, 내 강아지들. 골드 리트리버로 보였겠지만 세종은 알지 못했어. 내 아들은 발톱을 감추고 있는 늑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게 두 번째 실수야. 야수한테 고기 맛을 보여준 거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문종이 즉위하고 냄새가 날 거 아니야. 동생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믿는 신하들을 불러. 전하, 영의정 황보인 와 있사옵니다. 옆에는 누군가? 전하, 좌상 김종서이옵니다. 전하, 김종서. 백윤식. 그렇지, 김종서. 김종서 죽이잖아. 그죠? 처음에는 죽잖아. 김종서. 그는 누구인가? 여기는 세종이 여진족을 토벌하려고 이 함경북도에 파견한 사람. 그러니까 무관 역할을 했던.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 이야, 시베리아 호랑이. 와, 타이틀 뭐. 엄청난 사람. 실세지. 우린 김종서를 기억해야 돼. 영화 관상에 맞아. 백윤식 형님이 김종서 역할이었고 호랑이 있다고. 이정재 형이 견제예요. 희철이 박수 한번 쳐줘. 전 지금 영화 쓰라고요? 야, 영화가 재밌어. 영화가 재밌으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그 김종서. 그다음에 집현전 학자들에게까지 여기 있는 문종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 우리 아들이 곧 왕이 될 텐데 불쌍한 아이요. 우리 중전이 우리 아이나타 하늘로 갔고 이뻐하던 할머니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나마저 떠나면 이 아이를 누가 지켜줄까?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실 거예요. 이렇게.